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져서 흔들리는 경우는 따라서 치아를 살릴 수 있고 복부가 한가름이 난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아마 환자분들이 치과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또 특히나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치과를 많이 방문하게 되실 텐데요. 치과를 방문해서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흔들리는 치아 꼭 뽑아야만 하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흔들리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잇몸병 때문에 치아가 흔들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치아가 흔들릴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잇몸병이 생긴다고 치아를 또 무조건 뽑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할 때 치아 전체적으로 풍치가 진행되면서 치아가 전체적으로 잇몸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꼭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잇몸병 때문에 치아를 꼭 뽑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치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앉고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부위를 통해서 굉장히 심하게 불규칙한 모습으로 파괴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파괴된 모습이 꼭 웅덩이 마냥 그런 식의 치주염이 생겼을 때는 가급적이면 빨리 발치를 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흔들릴 때, 이런 경우도 조기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신경치료를 통해서 뿌리끝 염증을 해결하고 굳이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빠른 시일 안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 염증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았을 때는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지만, 그 염증도 크기가 커져버리고 치아 뿌리를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염증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미 보여버리면 안타깝게도 이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이유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면서 치아가 깨지면서 흔들리는 경우, 이럴 경우도 이제 중요한 게 깨진 정도나 양인데요. 치아가 깨진 양상이 일단 뿌리 쪽이 아니고 치아 머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이 깨졌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를 통해서 살려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러지는 위치 자체가 치아의 머리 부분이 아니고 치아의 뿌리 쪽에서 부러져 버리면 사실은 이것도 신경치료를 통해서 살리긴 어렵고 이를 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외상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져서 흔들리는 경우는 어느 부위,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깨졌냐에 따라서 치아를 살릴 수 있고 없고가 한가름이 난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환자분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흔들리는 원인도 특별히 알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치아를 뽑지 않아도 이걸 잘 모르시니까 중요한 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원인 파악을 하고 이 흔들리는 치아를 조금 더 써도 되는 문제인 건지 어떤 처치를 빨리 해야 되는 건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빨리 치과병원을 가서 원인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발치한 후에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를 바로 수술을 진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발치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뭐가 좋나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임플란트는
어지간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 수술이 들어가고 뭐 뼈 이식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면 뭐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많게는 3,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치아 뿌리 주변의 뼈 상태만 괜찮다고 하면 어떤 논문 보고에 의하면 뿌리를 뽑아내고 그 주변에 건전한 치주인대 내지는 건전한 잇몸뼈라고 하면 그 잇몸뼈 안에서 내 몸에서 스스로 잇몸뼈가 차는 능력치가 굉장히 좋다는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다고 하면 이를 뽑아내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무조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를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기준은 뭐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위치, 이를 뽑아낸 그 자리 주변의 잇몸뼈가 얼마나 건전하게 남아 있느냐 아니냐, 요걸로 판명이 됩니다. 어차피 이를 뽑아야 될 상황이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서 잇몸뼈가 더 망가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적절한 시점에 임플란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발치하고 나서 그 자리를 방치하게 되면 안 되죠. 이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모형상에서는 이렇게 이가 두 개가 빠진 자리입니다.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특히 앞치아보다 이 뒷치아가, 뒷어금니가 앞으로 쏠리는 경우, 누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여기 있던 치아들이랑 맞물리는 아래치아가 위에 버텨주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위로 솟구쳐 올라와 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부위를 치료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부위뿐만 아니고 이 뒷치아 그리고 맞물렸던 아래치아까지도 같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도 많으세요. 이쪽에 어금니가 다수 한 4개가 이렇게 줄줄이 다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쪽으로는 식사를 못 하시죠. 이제 그러면은 반대편에 치아가 있는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면 이제 환자분들이 반대편으로 옮겨서 식사를 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 반대편도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다 보니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반대편도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와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일이 커지고 치료할 때 환자분들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게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고 뭔가 이를 뺄 만한 사유가 생겨서 이를 뺐을 때는 치아가 상실됐을 때는 바로바로 회복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가 흔들렸을 때 꼭 뽑아야만 하나요? 이게 이제 안타깝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뭐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가 흔들린다고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꼭 확인을 받아 보셔라. 제가 중간에 아까 크게 3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3가지 모든 경우 다 꼭 뽑아야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죠. 3가지의 경우더라도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제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귀찮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과에 그냥 치과 자체를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한 발 들어가기 싫은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더 큰 고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치아의 흔들림의 문제가 조금 느껴지셨을 때는 너무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고 바로 근처 병원에 가셔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라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아가 흔들렸을 경우에 치아를 꼭 뽑아야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